안녕하세요. 멀티 조선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중지능이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중지능이론과 우리의 삶, 투자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IQ 검사를 해보셨나요? 1980년대에만 해도 국민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IQ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IQ 검사를 해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 똑똑한 학생이라고 했고, 수치가 낮게 나온 학생들에게는 멍청하다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실제로 IQ 수치가 높게 나온 친구들이 시험을 치면 학급에서 성적도 잘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긴 합니다. 어리숙한 친구에게 IQ 두 자리냐고 놀렸던 기억도 있네요. IQ가 상위 2% 안에 들면 가입할 수 있다는 멘사라는 단체도 있죠. 물론 전 상위 2%가 아니라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IQ 검사를 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IQ 검사를 해보았냐고 물어보아도 IQ 검사를 해보았다는 학생들은 거의 없더군요. 왜 요즘에는 IQ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IQ에 대한 비판과 IQ 지수에 대한 한계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IQ 검사는 수리논리, 공간지능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그 외의 다른 유형의 지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IQ와 투자 성공 여부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천재 물리학자인 뉴턴도 주식 투자에 대실패하고는 전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관계는 계산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과연 뉴턴이 IQ가 낮아서 주식 투자에 실패했을까요? 제가 아는 물리학 박사가 뉴턴의 천재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뉴턴이 얼마나 천재인지 가늠조차 못합니다. 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뉴턴,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으로 이어지는 천재 물리학자들의 계보와 이름 정도나 할까. 사실 그들이 어떤 것을 발견하고 주장했는지는 모릅니다. 물리학 박사 정도 되어야 그들의 대단함을 이해한다고 봐야 할까요? 마치 자신이 장기 투자자가 되어보아야만 버핏의 위대함을 깨닫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뉴턴이 IQ가 낮아서 투자에 실패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IQ 검사는 1900년대 초반에 개발된 이후 꽤 오래 진리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오르는군요. 마이클 조던, 타이슨 같은 사람들은 공부를 했어도 잘했을 거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사람들은 어지간히 오래도 IQ 검사의 신뢰성을 믿었습니다. 피사의 사탑에서 이루어진 갈릴레이의 자유낙하 실험 일화가 떠오르는 부분이군요. 물론 마이클 조던과 타이슨 같은 사람들처럼 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정도의 노력과 근성이라면 아마 운동 대신 공부를 했더라도 잘했을 것으로 추측은 가능합니다만 지금처럼 어떤 분야의 고우트가 될 정도로 잘했을까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IQ 검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입니다. 다중지능이론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개발시키고자 했습니다. 가드너는 다중지능이론을 제안하면서 8 플러스 1개의 지능을 주장했습니다. 8 플러스 1개의 지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 논리 수학, 음악, 신체 운동, 공간, 인간 친화, 자기 성찰, 자연 친화, 실존적 지능입니다. 저도 다중지능이론에 대해서 깊게 공부한 것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충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은 신체 운동 지능이 매우 뛰어날 것이고 유명 작가들이나 정치가, 언론인들은 언어 지능이 뛰어날 것입니다. 가수, 작곡가, 작사가 등은 음악 지능이 뛰어날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IQ는 논리수학 지능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점은 가드너는 이러한 지능들을 연습, 훈련, 노후 오력을 통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다중지능이론도 정설이 아니라 이론이 붙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비판과 약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중지능이론이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높은 IQ가 인생의 성공, 행복, 훌륭한 삶을 반드시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낮은 IQ가 인생의 실패, 불행, 수준 낮은 삶을 반드시 불러오지 않습니다. 투자와 우리의 삶에서도 IQ가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은 표본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IQ가 낮거나 수능 성적이 별로거나 명문대에 가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대기업에 취직을 하지 못했거나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투자에 성공해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대로 명문대를 졸업한 의사나 법조인, 그 외의 전문직이나 국내외 대기업을 다니는 등 흔히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도 투자, 사업, 결혼, 자식 농사 등에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제 뇌피셜에 의하면 다중지능이론 중 투자에 필요한 지능은 흔히 말하는 IQ,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논리수학 지능 외에도 경제와 투자 관련 독서를 하기 위한 언어 지능과 자기 성찰 지능 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성찰 지능은 자신의 상태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그에 기초하여 잘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죠. 감정매매, 뇌동매매의 위험성을 모두가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는 인내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9가지 지능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군요.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경제적 목표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높은 지능 지수, 높은 수능 성적, 명문대 졸업장, 전문직 자격증, 고연봉이 필수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위의 능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없는 것이 좋다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위의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누구나 9개의 지능 중에 뛰어난 능력이 존재할 것입니다. 투자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IQ 같은 논리수학 지능의 스텝을 몰빵한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악, 신체 운동, 인간 친화, 자기 성찰, 자연 친화, 실존적 지능 등 나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능.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이런 것들은 돈만 있으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현대 사회에서는 필요 없는 능력이라고 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수적 지능들이 극한의 경쟁 사회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들고 이런 여유로운 마음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좋은 투자 방법과 행복한 삶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당장 요즘 유튜브만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니까요. 세상에 이런 것도 영상을 찍어 올리는구나 싶은 것들이 몇십만, 몇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가드너는 다중지능이론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9개의 지능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9개의 지능이 모두 우수한 전지전능한 사람은 없다. 역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모든 지능 영역에서 열등한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의 지능이 우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사람의 모습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사람이 가진 우수한 지능 영역도 다르며 발달 속도 역시 다르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나 가족, 친구, 직장 등 인간관계로 인해 혹은 그 외에 어떤 골치 아픈 사건으로 인해서 삶이 너무 힘드시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과충인 저는 공감과 위로는 잘 해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조금 이용해 보자면 분명히 여러분의 고민과 힘듦을 해결할 수 있는 지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능을 갈고 닦아서 지금의 고민을 해결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IQ와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을 투자와 우리의 삶을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목표에 도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멀티 조선생이었습니다.